자, 나이덕의 5분간을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서정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시의 유기성을 탐구하는 단원입니다. 이제 제재 선정, 왜 이 작품을 골랐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시의 유기성이라는 건 시의 형식과 시의 내용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잘 표현했기 때문에 뭐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통사구조 반복이 사용됐고 시와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하고 있고 이게 서정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잘 보여준다. 그 다음에 시구 표현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의 유기성을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문제를 낼 때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 내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이거구나. 서정갈래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고 형상화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유기적인 구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걸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5분간이라는 나이덕 씨의 시고요. 내용을 보면 이 꽃그늘 아래에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일단 여기 보면 체크를 해놨어요. 통사구조의 반복 1과 통사구조의 반복 2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아래서가 있죠. 이렇게 통사구조가 반복이 된다. 통사구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통사구조는 문장구조를 뜻해요. 문장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일생이 지나갈 것 같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것만 같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것 같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통사구조가 반복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 꽃그늘 아래에서 일생이 지나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내 일생이 여기 이 꽃그늘 아래에서 뭔가 시간이 쫙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리라는 생각인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거는요 여러분 느낌이거든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공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글로 해설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살아나지는 않죠. 그냥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랑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일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뭔가 마치 그냥 시간이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이 후룩 흘러갈 것 같은 그냥 그런 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자, 이 사람의 상황이 나오죠.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에서 어느새 나는 머리 끝한 노파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 지금은 내가 6살짜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훤칠한 청년 하나가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시간이 몇십 년이 후룩 지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늙는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 보겠지. 약간 뭔가 애상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늙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자라날수록, 내 아이가 청년이 되어갈수록 나는 늙어가겠죠? 나는 늙음을 얻고 그는 젊음을 얻겠죠. 마치 서로의 삶을 맞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이 깜빡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생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죠. 벗어나게 돼요. 뭐 실제로 이제 자취를 해서 또는 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떠나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아니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도 이제 아들은 독립을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품에서 이제 벗어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결정하는 뭐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아이가 자기 품에서 떠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품을 떠나버릴 자식에 대한 생각,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썰물이라는 것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가버려서 돌아오지 않는다. 위에서 얘기했던 돌아오지 않을 같은 얘기죠.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여러분, 꽃잎은 언제 져요? 시간이 흘러가면, 계절이 바뀌면 꽃잎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생이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하강적인 이미지가 사용된 거예요.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자, 상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상상을 한 거죠. 세월이 흐르면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내 아들도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겠지.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다가 이제 그 상념에서 벗어나고 실제로 버스가 오니까 이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상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줄 쳐놓은 건 뭐냐면 진다, 벗어난다, 모른다. 이건 다 뭐냐면 현재형 어미예요. 현재형 어미의 분. 이것도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느낌을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기다리면서 문득 그냥 든 생각, 문득 든 상념을 우리 앞에 펼쳐놓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필수 핵심 정리. 주제, 삶에 대한 관조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관조라는 것은 살펴보고 차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차분히 살펴보고. 제가 이 오타를 참 많이 내가지고 예전 영상들을 보면 제가 이걸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위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걸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손가락이 문제가 있나 봐.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평소에도 그래. 평소에도 자판을 잘 못 치나 봐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써놓는데 아무튼 오늘도 오랜만에 오타를 냈네요. 차분히 살펴봄. 원래는 이제 차분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관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의 상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생이 아이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항상 아이를 기다리죠. 뭐 학창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라는 게 되게 길잖아요. 예. 이제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근데 유치원만 돼도 차로 데려다 주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그 지정된 장소에 나와가지고 기다리죠. 이제 유치원 때부터라고 하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나와서 기다리진 않지만 집에서 기다리겠죠. 그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돼서도 항상 아이를 기다려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기다린다? 집에서?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냥 이 아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오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아이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겠죠. 빠르게 지나가 버릴 삶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이제 관조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이렇게 내 생이 빠르게 흘러가 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자를 상념에 빠지게 하는 소재는 꽃그늘입니다. 이 꽃그늘에서 여러 가지 상념을 하고 있고요. 운율 형성 요소,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의 반복도 말씀드렸죠. 독백적 어조를 사용했다. 여러분, 독백적 어조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독백적 어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혼잣말을 하는데 그 안에 내면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면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독백적 어조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표현 방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이 단원, 이 작품을 배운 이유,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썰물과 꽃잎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의미가 썰물은 아이가 품을 떠나는 것을 표현한 시어였고요. 근데 이게 썰물이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꽃잎은 시간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꽃잎이 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흐르거나 시간이 흐르거나 하면 꽃잎이 지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